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동문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과 같은 형량인데 선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구형에 네. 3분의 2에서 한 2분의 1 정도 판결 선고가 되는 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징역 10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형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그 선고를 내렸는데요. 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어떻게 밝혔느냐. 최고 학부를 다니던 사람들이 자신의 동문을 상대로 해가지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는 지인을 능욕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마치 사냥감 고르듯이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두려움이 가중되고 불안하고 그쵸. 그런 과정에서 그 피해자들의 인격이 굉장히 크게 손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그다음 공범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일단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주범 네네. 박 씨 등 뭐 정신적인 문제 있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좀 미친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거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나는 심신미약이 있었다. 그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 술 마시고 범행을 했다. 좀 한 번만 참작해달라. 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범은요. 로스쿨을 졸업을 했대요. 근데 로스쿨 졸업을 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 계속 탈락하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고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ADHD도 뭐 생겼다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기간이 너무 길어요. 밝혀진 기간만 3년 6개월인데 예. 그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주범과 공범이 나눈 대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지금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잘 인식하고 있었다. 예. 그때 범행 저지를 때는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주범 박 씨의 항소심이 진행이 된다면 네네. 1심에서보다 형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항소심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가 달라질 텐데 왜냐하면 재판부 자체가 바뀌니까 예. 똑같은 판사님이 아니고 다른 판사님이니까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혹시 저 가해자들과 그 범죄자들과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양형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바뀔 일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합의 여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